신규 상장주 데모 엔지니어링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영상 중간에 데모 엔지니어링의 유통 가능한 물량이 24%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산업은행의 5.5%와 KTB 네트워크의 약 2% 되는 물량을 계산을 같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유통 가능한 물량은 31.98%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 물량 832만 주 중에 266만 주가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 중간에 제가 실수한 점이 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 상장주 데모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규주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만 정리를 해놨으며 7월 24일 수요일날 상장을 하고, 상장하는 목적은 차입금 상한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과 인도시장 수자 확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5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인도시장에서 굴착기와 탈부착 장비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은 전체 매출의 34%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시장에서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 대충 상장 목적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이냐면 유압 브레이커, 킥 커플러 등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 요즘에 신규 상장주 업종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 같으면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장한다고 하면 난리가 났었는데, 요즘에는 딱히 업종은 별로 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쟁률은 1268대 1. 이게 물량이 거의 없어가지고 청약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넣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공모가가 5,200원, 기간 경쟁률이 1100대 1. 이거 기간 경쟁률을 보고선 개인의 경쟁률도 따라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 경쟁률과 개인의 경쟁률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많이 넣을수록 개인들도 따라서 산다, 이런 뜻이겠죠. 의무 보유 하격은 15%라고 돼 있고, 이거는 기관들의 내부 사정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거는 15%라 돼 있고, 전체 주식수 832만 주. 이 832만 주 중에 유통 가능 물량이 24%, 약 204만 주가 됩니다. 우리 사주조합 10만 주 정도를 제외시켰고, 기간 확약을 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간 확약 물량을 뺀다면 좀 더 줄어들겠죠. 이걸 계산해 봤을 때 5,200원에 상장이 된다면 시가총액이 약 430억이 됩니다. 430억.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한번 볼까요? A스토리 1,100억, 플리토 1,800억, 4,300억, 1,200억. 최근에 상장했던 이 3개월 동안 상장했던 종목들 보시면, 수젠텍은 코넥스에서 온 것이라서 제외를 시키고, 코넥스에서 온 것은 보통 진짜 업종이 좋지 않는 이상은 오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구주주들의 물량을 설거지시키기 위해서 코스닥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것은 웬만하면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코넥스에서 넘어와서 다시 회복을 해주던가, 상장 첫날 가격을 회복을 해주던가, 아니면 진짜 기관들이 작정하고선 매집을 한다던가, 그게 아닌 이상은 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게 뻔하니까 벌써 상장하고선 거의 3분의 1 토막이 다 돼가죠. 끔찍합니다. 일단 분류를 해놨는데, 최근 3개월 정도까지만 분류를 해놓는데, 여기서 최근에 상장주들이 전부 반응을 줬지만 수젠텍은 혼자 반응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에 17%, 16% 이렇게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430억.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 중에 그래도 비교를 해볼 만한 게 가스텔 바작. 이게 시초가가 이 경쟁률이 3대1이 나온 종목인데, 이거 상장할 당시에 신규 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시초가가 41%에 41%나 뻥튀기 되어서 상장을 한 다음에 최고가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반토막까지 폭락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시세를 주고 있고,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업종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골프웨어 업종인데, 골프웨어 업종이 비슷한 종목이 크리스 FNC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건 상장하고선 지금까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는데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은 아닌데 잘 오르고 있는 게, 아마도 이때 오르고선 지금도 반응을 주는 이유가 일단 신규주에 속하고 시가총액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주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이 5,200원에 상장할 경우에 약 430억이 됩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작은 수치이며, 이 작은 수치가 상장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이렇게 신규 상장해서 1,000억, 2,000억 이런 좀 몸집 있는 것들만 상장을 하다가 이런 종목들이 가끔 상장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뜬금없이 상장해서 장 시작 한 5분도 안 돼서 상한가 가고, 10분 만에 상한가 가고, 이런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 계획은 이 데모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5,200원 근처에서 상장하기를 바랬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안 좋으면은 그래도 최소한의 뻥튀기만 될 것이기 때문에 저 종목이 최대한 싸게 상장하기를 바라고, 이 종목을 시초가에 자신 있게 넣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계획이 틀어져 버렸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게 그새를 못 참고 이 플리토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상한가로 급등을 해서 전체적인 신규주의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신규주의 분위기와 스펙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너무 심심해서 그런지 신규 상장주들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았다가 최근에 상장하는 족족, 보시면 상장하는 족족 장대 음봉이 떠가지고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 보시면 전부 다 상장하는 족족 장대 음봉이 떴죠. 거의 다 장대 음봉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 플리토로 인해서 분위기가 살았습니다.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상장하는 것들이 전부 기관들의 경쟁률이 1100대 1이라서 개인들도 전부 따라서 산다고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 엔지니어링을 싸게 살 기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5,200원짜리가 200만 주도 안 되는 물량이 유통되는데, 여기서 기관 물량 제외하면 150만 주 좀 넘나?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5,000원이 호가 단위 선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는 아니지만, 주식시장에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로 5,000원 밑으로 갈 확률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근처에서 상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이 영상은 그냥 참고용으로 제가 올려드리긴 하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또 이 종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거지 매수를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라고, 혹시나 신규 상장주를 하시는 분들이 도움 되시라고 올려드리는 것이고, 이런 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분명히 이 가격에는 상장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신규 상장주 분석을 좋아하다 보니까 꾸준히 올려드리는 것이고, 신규 상장주는 스펙주를 제외하고선 모든 종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에 주기라는 게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상한가를 가고 또 내려가고 신규 상장의 주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주식할 때부터 계속 봤으니까 밥만 먹고선 이것만 본다면은 어느 정도 패턴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신규 상장주로 많이 수익도 내고 많이 손실도 나고 이런 적이 많습니다. 최대
이 신규 상장주로 손실이 난 경우가 많은데 제가 기억하는 손실이 창의 에탄올이라는 종목이 그때 시가총액이 2배 뻥튀기 돼서 상장했는데 그거 첫날에 1억치 매수를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의 에탄올이 2014년 7월 30일 날 상장을 했는데 이날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식을 하면서 하루 만에 제일 많이 잃어본 금액이고 이거를 또 신규 상장주로 어이없게 당했기 때문에 이날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날은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이 창의 에탄올이 상장할 때 2배로 상장했습니다. 이때 보시면 월별 단위로 보시면 이때 2배로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물려가지고 이게 시가가 14,550원인데 물려가지고 그냥 사자마자 그냥 단 한 10초? 10초 만에 그냥 마이너스 10%가 걸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허둥지둥거리다가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냥 버텼으면은 아마 제 멘탈로는 못 버텼을 것 같습니다. 14,000원에서 저가가 11,6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30%가 떨어졌죠. 30%면 그때 1억을 넘게 샀는데 거의 3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게 급등을 하더니 뭐 주식의 원칙은 다 똑같죠. 비슷비슷합니다. 초반 가격을 회복시켜주면 급등을 한다. 이 원칙은 어딜 가더라도 어느 종목에 가더라도 다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겁이 나서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때 제가 이 창의 에탄올을 여기까지 거의 1년 동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선 이게 급등하는 것을 계속 구경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를 갈면서 이걸로 제가 내동매매 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내동매매를 이걸 보면서 이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누가 이기나 해보자 이러면서 절대 매매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구경했는데 결국에 이 14,000원짜리가 42,9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이게.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흑역사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좀 지우고 싶은데 아직까지도 신규주를 하다 보면 이 창의 에탄올 생각에 시초가에 크게 베팅을 못하는 이유이고 시초가에 최대한 시초가에 크게 못 넣고 장 시작하고선 확실히 오를 때 그때 진입을 많이 하고 아니면 시초가에 넣을 종목이 있다면 그렇게 크게 넣지는 않습니다. 크게 넣었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전엔 제가 신규 상장주 할 때마다 막 1억씩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창의 에탄올이 2배 상장하는 건데 뻥튀기잖아요, 2배. 근데 뭐에 홀렸는지 그때 호가창을 보고 홀린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실수로 웬만하면 2배 종목에 그렇게 안 사는데 쳐다보지도 않는데 실수로 홀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비중을 크게 안 잡고 비중 크게 잡다가 이 A 스토리처럼 상장 첫날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뭐 시작하자마자 바로 급락했고 플리토도 비슷합니다. 거의 다 비슷비슷한데 1억씩 샀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은 그냥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을 하시는 분들은 비중 조절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길어졌는데 데모 엔지니어링으로 들어오면 이게 시가총액이 430억. 상당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까지 적고 기관의 경쟁률과 개인의 경쟁률이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거 자칫하다가 5,200원 근처는커녕 막 한 7,000원, 8,000원, 최악의 경우에는 9,000원 이렇게 상장이 된다면 접근 자체를 못 하겠죠. 근데 그렇게 상장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종목이 분명히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이거 상장하는 날에 한 8시 55분까지 상한가에 있을 겁니다. 상한가면 1,400원이죠. 2배인데
한 55분 될 때까지 2배 가격 그 허매수로 안 풀리다가 그때 부랴부랴 풀리다가 그 거품이 안 빠진 상태에서 장 시작 1분 전에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무튼 이 가격에는 사기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뻥튀기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은 못 잡았는데 당연히 이 근처에서 상장한다면 한 저는 3, 40%? 한 50%까지는 허용할 것 같습니다. 50%면은 거의 한 7,500원, 7,700원 뭐 이렇게 되는데 거기까지만 감당이 되고 50% 뻥튀기 되면 거의 65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2배 되면은 860억. 860억이면 이제 최근에 상장했던 것들처럼 1000억 규모가 되기 때문에 2배 상장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최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상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이 적으면은 다 좋다고 생각하고 서로 이제 호가창 보고 장 시작 전에 서로 체결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장 시작하고 막 한 5초 만에 마이너스 10% 간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는 일단 사고 봅니다. 일단 체결이 돼야지 뭐 중독자처럼 무조건 체결이 돼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서로 주문을 넣다 보면 시가총액도 작은데 수요가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당연히 뻥튀기가 되겠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50%까지만 최대 넉넉 잡아서 60% 해야 되나? 그거는 상장 당일날 가서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50% 이내에서 상장을 한다면 다행이고 그 이상에서 상장을 한다면 그냥 구경하다가 상승으로 VI 걸릴 때 뭐 접근을 하던가 아니면 뭐 만원 뚫어줄 때 접근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확실한 상승이 보인다면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뻥튀기가 된다는 가정하에 뻥튀기가 안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신규 상장이 그 기관들의 물량을 먹고 나서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주포가 들어와야지 신규 상장주가 오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작다고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어차피 이거 투기입니다. 투기. 어차피 투기이고 이 종목들을 조정할 수 있는 세력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유통 물량이 작고 시가총액이 작아도 이 종목의 물량을 다 받아서 주가를 조정할 수 있는 세력이 들어와야 되고 입장을 바꿔서 세력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주가를 주무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야 될 겁니다. 근데 물량이 확보 안 되고 막 5,200원짜리가 1,400원에 상장해서 개인들이 다 받아먹고 개인들이 물량 확보를 다 한 상태라면 당연히 세력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개미끼리 남아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겁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뻥튀기에서 사는 게 아니고 뻥튀기가 될수록 세력이 들어올 확률은 낮아지니까 뭐 어차피 따지고 보면 다 운입니다. 신규 상장주는 첫날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최대한 좋은 조건의 종목을 사는 거지 안 좋은 조건의 종목도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건 모른다고 할 수 있고 그냥 참고만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가격에 합리적인 가격에 상장이 되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